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 미래에는 로켓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 전기로 갈 것. 비행기, 마지막 전기 운송수단.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미래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전기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러시아에서 신지식을 주제로 열린 교육행사의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머스크는 로켓을 뺀 모든 교통수단이 전기식이 될 것이라며 비행기가 마지막 전기 운송수단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없다며 미래에는 자동차들이 당연히 자율주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예수 이미지까지 동원해 도지코인 지지 시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장난스럽게 도지코인 지지를 암시하는 트윗글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예수님이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을 안고 있는 이미지를 올리며 당신이 원한다면 그를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다고 적었다. 예수님 위에는 개와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 신도 위에는 나라고 각각 표기했다. 또 시바견에서 뻗어나온 빗줄기가 신도를 향하는 모습이 묘사됐다.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또 다른 트윗글에서 충분히 진보한 어떤 마법은 기술과 구별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한 누리꾼이 암호화폐 때문에 당신에게 화가 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 진정한 전투는 법정통화와 암호화폐 사이에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는 후자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목적이나 의도를 다소 가늠하기 힘든 엉뚱한 트윗에 이어 엉뚱한 답변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비난성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신 때문에 내 순자산이 반토막 났다. 당신은 화성이 아닌 감옥에 갈 것 등 비난 묻혀 제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달라는 호소까지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플립 출시 현실화. 애플, 크램쉘 폴더블 폰 특허 배일 벗다. 애플의 크램쉘 폴더블 폰 특허가 공개되며 아이폰 플립 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출원한 다중 부품 장치 외장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공개했다. 해당 특허는 올해 1월 26일 등록됐다. 애플은 이번 특허에서 플립폰의 작동 방식을 연구, 크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를 보여줬다. 특허에서는 플립폰의 물리 키패드의 부품들이 닫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한다. 애플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디스플레이, 입력 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구성품의 냉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다. 애플이 플립 스타일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전부터 들려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애플 전문 팁스터 존 프로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이다라며 플립 형태의 예상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애플은 현재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테스트를 힌지 내고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해외 IT 매체 맥루머스가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폴더블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샘플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은 2022년 하반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다시 나녹스 담는 서학개미. 134억 원 순매수. 서학개미가 지난주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순위를 공개했다.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투자자는 1,185만 달러 규모의 나녹스 주식을 순매수했다. 최근 21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단일 소스기계 납품 일정 연기라는 악재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 속에서 저점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녹스는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5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나녹스의 순매수 규모는 1,185만 달러였으며 이스라엘 기반의 의료 영상 기업으로 지난해 8월 나스닥에 상장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이대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녹스는 SK하이닉스에 인접한 용인 원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용인에 3,6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으며 공장 구축, 시설 확충 및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투자자는 8,76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다. 최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지난 1월 26일 883.09달러까지 치솟았던 테슬라는 고점 대비 50.5% 빠진 상태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노이즈 외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 지연 가능성 등의 악재가 겹치며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이외에도 2위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블 3X ETF가 차지했다. 이 주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추종 지수가 상승할 때 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3위는 나스닥 100지수 상승세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가 차지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자 국내 투자자가 반등 전망에 베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4위는 마이크로섹터 스판 플러스 인덱스 3배 레버리지 ETN이었다. 해당 상품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일명팡 기업을 비롯한 나스닥 기술주 10개의 지수 등락률을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액면 분할 예고, 주가 급등.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발표했다. 덕분에 엔비디아 주가는 나스닥 지수가 이날 0.5% 하락한 가운데 2%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일 뿐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인식해왔다. 지난해 애플, 테슬라도 액면 분할 선언 뒤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엔비디아는 보도자료에서 이사회가 이날 기존 주식 한 주를 4주로 쪼개는 4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주식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의 주식을 쪼개 단위 주가를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액면 분할 최종 결정은 다음 달 3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년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시장에서 회전되는 주식 수를 40억 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혔다. 주총에서 액면 분할이 최종 승인되면 6월 21일 장이 마감한 뒤 기존 주주들에게 엔비디아 주식 한 주당 3주가 추가로 배정된다. 추가 배정된 주식들은 월요일인 7월 19일 장 마감 뒤 주주들에게 나눠지고 이튿날인 20일부터 액면 분할될 주식이 거래를 시작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액면 분할을 예고한 직후 주가가 3% 뛰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이 좁혀졌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비 15.17달러 뛴 599.67달러로 마감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져 600달러를 넘었다. 엔비디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배 넘게 가격이 올랐고 올 들어서도 12% 가까이 상승했다. 기술주가 올해 상승세가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반도체 부문의 강자 자리를 유지하며 팬데믹 이후 게임기,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폭증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최대 배경이다. 엔비디아는 최근 들쭉날쭉한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에 따른 실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사 GPU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기능을 약화시키는 디그레이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엔비디아는 기술력에서 반도체 산업 터줏대감인 인텔을 따돌리는 등 탄탄한 기술과 높은 성장세가 주가의 상승의 발판이 되고 있다. 엔비디아와 인텔 간 기술 격차가 2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으로도 인텔을 제치고 미 반도체 1위 업체로 부상했다. 액면 분할은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주가에는 늘 호재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7월 30일 애플이 역시 4대1 액면 분할을 선언했고 열흘여 지난 뒤인 8월 11일에는 테슬라가 5대1 액면 분할을 발표했다.
두 업체 모두 장 마감 뒤 액면 분할 결정을 공개해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애플 주가는 당시 4% 넘게 급등했고 테슬라 주가는 8% 폭등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폭은 이들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 이어 사우디 왕세자도 쿠팡 쓸어 담았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쿠팡의 주식을 매입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최대 출자자다. 직접 주식을 매수해 쿠팡의 주가의 부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PI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PIF는 올해 1분기 쿠팡의 주식 285만 7,142주를 매수했다. PIF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SVF의 최대 출자자다. SVF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40.7% 오른 49.25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50.45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18일 현재 37.25달러로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의 자선재단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1분기 쿠팡의 주식 571만 4,285주를 매입했다. 재단은 쿠팡 주식을 매입하면서 기존 보유 중이던 아마존, 애플, 트위터 등 미국 대형 IT 대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쿠팡은 상장 직후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했다. 지난 1분기 쿠팡의 매출은 4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2억 9,5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3배 가깝게 확대됐다. 1분기 활성화 고객은 1,6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늘었다. 활성화 고객은 일정 기간에 1회 이상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을 뜻한다. 활성화 고객 1인당 구매액은 262달러였다. 쿠팡은 당분간 수익성 개선보다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지난 13일 컨퍼런스 콜에서 쿠팡은 성장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내년 전국적으로 쿠팡의 손길이 닿는 범위를 5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로켓프레시와 쿠팡이츠가 상품 판매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신사업이지만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